자,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3장 4장 5과목의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의 3장 4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보안 구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시간에 이제 2장 섹션 설명하면서 CQ SDLC 설명드렸고요. 설명이 좀 이렇게 편집이 좀 2장 쪽에서 설명을 좀 앞에 부분은 설명을 마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2장 마지막 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Q SDLC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게 챕터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 쪽 파트가 또 나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 방식 분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죠.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암호화 방식에는 양방향과 단방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양방향에는 이제 기본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로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비밀 키와 공개 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비밀 키는 1개, 그다음 공개 키는 2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키는 이제 비밀 배포가 되는 거고, 개인 키는 이제 비밀리에 하는. 그리고 이제 공개 키 암호화는 이제 느리고, 그 다음에 그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거는 이제 공개 키에서는 다 가능하고 비밀 키에서는 일부만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 그 다음에 각 그 개인 키하고 공개 키의 차이점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라고 해서 denial of service라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해킹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냥 뭐랄까 어떤 그 특정 시스템, 공격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거부, DOS 같은 경우는, 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시스템 자원을 부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뭐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뭐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서비스가 그 시스템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를 일으켜서 자기가 자기 원래 어떤 목적하는 그런 용도의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공격, 그것이 D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서버에 수많은 접속 시도를 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던가, 또는 뭐 서버의 TCP 연결 등을 바닥내는 공격, 뭐 이런 류의 공격이 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공격을 통해서 서비스의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방해 또는 중단이 초래됩니다. 자, 그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핑 오브 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핑 오브 데스라는 것은 이제 핑 명령이 있어요. SCMP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핑 명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사용자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컴퓨터가 어떤 서버에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컴퓨터와 이 서버가 연결이 돼 있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핑이라는 명령으로 핑하고 여기에 있는 서버 주소, 뭐 예를 들어서 235.2 xx.
xs. 뭐 이런 주소를 쳐서 핑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핑 명령으로 치면 이게 얘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회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접속이 돼 있고 커넥트 돼 있다라는 것을 피드백을 주는데 이런 명령어를 활용해서 패킷의 크기를 보통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가 65,536바이트거든요. 근데 이 이상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공격 대상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핑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스머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머핑은 이제 IP나 ICMP 특성을 악용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불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죠. 컴퓨터가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빅팀이라는 거는 이 희생되는 이 PC죠.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는 건데, 이제 여기를 공격 대상인 거죠. 이거 공격 대상. 이거 공격 대상인데요. 그래서 여기 어태커, 이 공격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PC들한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얘를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이 서비스를 받는 이쪽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이 수많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ICMP 에코 리퀘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보낸 것처럼 이 컴퓨터 A가 이쪽에서 보낸 것처럼 희생하는 공격 대상 되는 서버에서 이 각각의 PC에다가 보낸 것처럼 가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써 있잖아요. 210.245.118.154가 보낸 것처럼 이 공격자가 가상으로 이 대상 PC들한테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쪽으로 이 PC 이 실제 그 IP로 응답을 하겠죠. 리플라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응답하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인 거죠. 그래서 10,000개라든가 10,000개, 뭐 1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막 수많은 10만 개도 더 될 수 있겠네요. 1,000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은 컴퓨터가 응답을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서버가 응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오버시키는 거죠. 응답 한계를. 그래서 네트워크 불능을 일으킵니다. 네트워크 불능. 네, 그런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스머핑이라고 했잖아요. 스머핑은 이런 이제 IP하고 ICMP 이렇게 가상으로 어떤 공격 대상에 그 어떤 리퀘스트를 주고 그 PC가 각각의 PC들이 수많은 PC들이 다시 어떤 한 서버의 공격 대상에다가 리퀘스트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사이트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응답하게 해가지고 서비스 불능을 하게 만드는 걸 스머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러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TCP에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통신을 할 때 서버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하고 통신을 할 때는 자료를 보내도 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오케이 하고 에크라는 걸 보내라고 답변을 주면 그때서야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예요. 그게 이제 3웨이 핸드 쉐이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스티네이션 PC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리퀘스트를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도 되니? 하고 물어보면 그래 보내도 돼. 해크. 실제 데이터를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도 되니? 보내도 돼. 하고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 오케이 그럼 데이터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 이렇게 해서 하는 관계. 이게 3웨이 핸드쉐이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심플러딩. 그래서
심 플러딩을 이렇게 보내는데 에크를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게 이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공격자가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을 해가지고 실외 핸드테이크를 의도적으로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서버가 대기 상태에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내도 되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서로 주고받기 전에 하고 에크를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C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에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가상의 이 클라이언트를 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데스티네이션에서 에크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보내도 되니? 그런데 응답을 안 하네. 씹는 거지. 데이터를 막 계속 보내는데 클라이언트를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해가지고 공격자가 그 에크를 안 보내는 거예요. F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문구 대답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격 대상지인 서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대기만 하는 상태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만 계속 보내고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지도 못하고 계속 대기만 있는 거예요. 머물러만. 이 소스가 그러면 무한 대기 상태로 되는 거예요. 무한 대기.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서비스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일단 주고받고 보내니? 받니? 오케이. 받고? 받고. 데이터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끝내고 또 다른 데이터도 또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기를 하게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하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심 플러딩입니다. 그래서 C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C만 보내는 거예요. 에크를 안 보내고 못 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심 플러딩이고요. 그다음에 DDoS라고 이게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것이 DOS에서 이제 발전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 곳에 분산된 공격 지점에서 한 곳의 서버에 대해 분산 서비스 공격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취약점 있는 호스트들을 탐색해가지고 이 호스트의 분산 서비스 공격 툴을 설치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서버를 공격을 해야 된다고 타겟을 지정하면 거기에 이제 접속하는 어떤 좀비 같은 PC들을 어떤 PC 이 서버에 접속을 많이 하는 그 PC들을 있으면 또는 아니면 그냥 일반 PC들 다양한 PC들한테 이 어떤 특정 서버를 공격하라고 하는 기능을 탑재한 그런 툴을 다 삽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PC에다 다 삽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들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들이 이 서버를 막 계속 액세스해서 접근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 툴이 공격함으로써 이 서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되는. 그래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거는 뒷단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분산해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특정 서버에 공격해서 접속하게 해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 서비스 공격 유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드렸는데 또 좀 더 다른 서비스 공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라든가 그런 거 자료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와 인터넷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외부와 접속을 되는 통로죠.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다가 방화벽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게 또는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 거부, 수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 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화벽이 쉽게 말하면 불이 났을 때 이쪽 섹션하고 저쪽 섹션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방화벽을 차단을 시켜서 불이 넘어오거나 연기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IDS. 이 IDS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 중에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오용이나 남용 등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거예요. 탐지만 하는 겁니다. 막는 건 아니고 탐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지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어떤 사용이나 오용이나 남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탐지하는 시스템인데 이 IDS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치를 여러 군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패킷이 들어오는 라우터로 들어오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들어올 때 아예 인터넷이 들어오는 그 사이 방화벽 전에다가 놔서 아예 그냥 라우터로 들어오는 곳 자체를 탐지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로 실행되는 모든 공격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라우터 뒤에다 놓게 되면 라우터 패킷 필터링 후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검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뒤로 놓게 되면 방화벽 뒤에서 탐지되는 공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네트워크 위치에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는 방화벽 통과하고 또 그 다음에 외부 침입을 일단 방화벽이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내부 상태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 있죠. 내부 내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 중에 어떤 탐지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MZ 서버 네트워크 구간에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DMZ라는 것은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내부 네트워크 기업에서 쓰는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연결되는 구조는 방화벽이 존재하고 그 서버들 중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중에 우리가 외부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그 웹 서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웹 서버 이런 것들을 위치해 놓는 구간이에요. 이 DMZ는. 그래서 이 DMZ 구간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하고는 연결돼야 되는 연결하는 구간인데 이 내부 네트워크하고는 또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연결이 필요는 하지만 특정 필요한 경우만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특정 포트를 통해서만 통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돼줘야 된다는 뜻이죠. 특정 포트를 통해서만 내부 네트워크와 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DMZ 구간하고 이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방화벽이 또 존재해요. 네. 그래서 방화벽은 이 내부 네트워크하고도 인터넷하고도 중간에 방화벽이 또 있어야 되지만 이 내부 네트워크하고 또 외부와 연결돼서 서비스하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서버들이 존재하는 공간 위치에 있는 구간하고도 방화벽을 둬서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터리 존이라고 해서 구간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다가도 IDS를 놓고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어오는 공격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같이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죠. 자, IPS가 있습니다. 인트로전 그 프리벤션 시스템은 아까 IDS는
탐지만 하는 거예요. 발견만 하는 거고 얘는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차단도 하고 능동적으로 점검도 하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차단도 하고 격리도 하는 그런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패킷을 하나씩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패킷이 탐지되면 방화벽 기능처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침입 차단 시스템 IPS입니다. 보통은 이제 방화벽 뒤에 있죠. 이렇게. 자,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파이어월과 그 다음에 IDS, IPS 이렇게 세 가지. 파이어월은 그냥 접근 통제를 아예 쉽게 말하면 IP 단위로 아예 그냥 통제를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IP는 막고 어떤 IP는 열어주고 하는 것 역할을 해주는 게 방화벽이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차단이나 내부망 보호에 있는 건데 IDS는 침입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로그인이나 시그너처 기반으로 패턴 매칭을 통해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S는 이제 침입 이전에 탐지를 하고 탐지한 다음에 즉각 대응을 합니다. 패킷을 아예 차단 막는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월은 이제 엄격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인가된 오탄데 인가된 트래픽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내부자 공격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파이어홀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복목 형상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IDS는 변형된 패턴에 대한 탐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IDS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의되어 있는 패턴들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정의되지 못한 것들은 이제 통과될 수 있겠죠. 탐지를 못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PS는 오탐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장비가 고가고. IPS는 이제 패턴에 잘못된 것은 잘못 탐지해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래서 실제 써야 되는 것도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자, 웹방화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화벽은 쉽게 말하면 물리적 어떤 그 패킷 단위로 또는 IP 단위로 접근 통제를 하는 거라면, 웹방화벽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 어떤 서비스에 통해서 우리가 일반 방화벽은 IP 단위의 접근이잖아요. IP 단위가 아니라 실제 들어온 패킷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SQL 삽입 공격이라든가 웹 서비스라는 거는 웹에 들어오는 뭐 이렇게 HTTP 그 보면 주소가 있잖아요. 인터넷 주소 뒤에 보면은 뭐 쿼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그 HTML 소스 상에 어떤 그 문구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입력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할 때 그 SQL 삽입 공격이라든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가 이런 스크립트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웹 기반 공격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반 방화벽에서는 통제할 수 없어요. 왜냐, 방화벽은 그냥 IP 통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통제거든요. 근데 이런 SQL 삽입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스상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까지 해주는 웹 서버에 특화된 방화벽이 웹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웹 방화벽은 어디에 두냐면 이 디밀리터리 존 그 안쪽에다가 그 보통 놔요. 그래서 보통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비스들을 앞에다가 놓죠. 그래서 아까 여기 그림도 괜찮지만 아까 그림에 보면 이 아이디 여기 보면 그 DNZ 구간 있죠? 요 DNZ 구간. 요 앞에다가 보통 요 방화벽 요 앞에다가 이제 요 사이에다가 웹방화벽을 놓을 수 있어요. 웹방화벽을 놓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요 웹방화벽이 요 그림에서는 여기 호스트 기반.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와스가 있지만 보통은 웹 서버가 요게 마스터 서버가 이제
있는데 이게 보통은 웹서버라고 볼 수 있죠. 웹서버. 그래서 요 웹서버 앞에 놓고 요게 지금 웹서버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요 웹서버에다가 요 앞에다가 놓고 이제 웹방화벽을 놓고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웹방화벽도 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사이에다 네트워크 간에 들어오는 웹방화벽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과 네트워크 기반 웹방화벽의 차이점은 요 서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웹서버라고 그러면 그 앞에다가 놓고 네트워크 통신상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IPS 다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네트워크 기반 웹방화벽이라는 거고, 실제 웹서버 안에다가 서버 안에다가 탑재하는 그런 웹방화벽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그래서 이게 웹방화벽 그 에이전트죠. 이게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여기 각 웹서버에다가 삽입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웹서버가 동작할 때 실제 이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탐지해서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마스터 서버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서버 기반의 호스트 기반의 웹방화벽 마스터 서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를 관리해 주는 이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 두 개가 웹방화벽 관리 서버죠. 관리 서버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 네트워크 기반의 웹방화벽 요 단독 어, 장비 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보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 별도의 장비로 네트워크 기반의 웹방화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PN은 이제 가상사설 통신망이라고 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 등 통신 사업자 공중 네트워크망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전용망인 것처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용 회선인 것처럼 해주는 보안 솔루션이에요. 가상으로. 실제는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여기에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망으로 사실은 돼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실제 여기는 기업이고 여기가 어떤 기업체예요. 기업 내에 있는 망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에 자기의 그룹웨어를 접속을 하려 한다. 여기 이제 개인 집이에요. 이 개인 집인데 집에 있는 PC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여기에 그냥 막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게 돼 있거든. 보통 기업망은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만 회사 건물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접속이 되는 건데 이거를 VPN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서로 VPN 솔루션을 통해서 이 전용망 터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인터넷망 안에 이지만 공공망이지만 인터넷 VPN 터널을 통해서 이 개인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VP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C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어떤 회사 내에 쓰는 개인 PC들이 있을 텐데 그 PC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내부 PC에 있는 맥 주소 있죠? 맥 주소나 IP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PC들의 IP들을 등록 관리하고 맥 주소까지 관리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PC 사용이라든가 PC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보안 관리를 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PC에 어떤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방지 또는 백신이나 보안 패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맥 주소나 IP가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은 아예 그 내부 망에
접속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개인 PC들은 비인가 단말들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들만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자, ESM은 그냥 지금까지 말한 모든 장비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비들이 많잖아요. 뭐 방화벽도 있고 IDS도 있고 IPS도 있고 웹방화벽도 VPN도 쓰고 그 다음에 뭐 NAC도 쓰고 지금 말한 것들은 보통 기업에서 다 기본적으로 쓰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어떤 통합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5과목 그 챕터 1, 2, 3, 4 시스템 보안 구축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챕터 1과목 수업으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